30년 만에 딸이 찾아왔습니다. 78세 할머니에게 일어난 크리스마스의 기적.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아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명자 할머니, 올해 78세인데요.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저녁이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또 혼자구나.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꾸민 거였어요. 혹시나 해서 테이블에는 2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할머니 것, 또 하나는 미연이가 올까봐. 미연이, 할머니의 딸이에요. 하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편지도 없었어요. 올해도 안 오겠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30년 전 딸은 이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쾅! 문이 닫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할머니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2개의 접시를 놓았어요. 미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7시 30분,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누구세요? 엄마? 할머니는 비틀거렸어요. 그 목소리, 3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가족과의 갈등을 풀어가는 8가지 지혜와 용서와 화해의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식과 멀어진 부모님들, 부모님과 연락 끊고 지내는 분들,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994년 봄이었어요. 김명자 할머니 당시 48세는 남편과 딸 미연이 당시 22세와 함께 살았어요. 미연이는 대학 4학년이었어요.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뭐? 결혼? 너 아직 대학생이잖아. 졸업하면 바로 할 거야. 준호 오빠 소개시켜 줄게. 준호는 미연이의 남자친구였어요. 대학 선배였죠. 무슨 직업이니? 아직 취업 준비 중이래. 뭐? 취업도 안 했는데 결혼? 할머니는 반대했어요. 안 돼. 그 남자는 안 돼. 왜요? 오빠 뭐가 문제예요? 직업도 없고 집안도 가난하고. 엄마, 사랑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해요? 사랑만으로는 못 살아. 엄마가 세상 경험이 더 많아. 엄마는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둘은 매일 싸웠어요. 할머니는 준호를 집에 못 오게 했어요. 미연이는 몰래 만났어요. 엄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안 돼. 내가 죽어도 안 돼. 결국 어느 날 미연이는 짐을 쌌어요. 나 나갈 거예요. 어디? 준호 오빠랑 살 거예요. 결혼할 거예요. 뭐? 내가 감히. 할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지 마. 네. 안 올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뭐가 망쳤어?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했어요. 내 인생은 제 거예요. 쾅! 딸은 집을 나갔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울었어요. 미연아, 엄마가 틀렸니? 돌아와.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야. 얘가 잘못했으니까 얘가 먼저 와야지.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연이한테 연락해봐요. 안 돼. 얘가 먼저 와야지. 2년이 지났어요. 여보, 우리가 먼저 찾아가요. 싫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5년이 지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미연이 불러줘.
아빠 보고 싶을 거야. 할머니는 연락처를 몰랐어요. 딸은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요. 아니, 올 수가 없었어요. 알지 못했으니까. 남편이 떠나고 할머니는 혼자가 됐어요. 미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딸의 전화번호도 주소도 몰랐어요. 할머니는 미연이를 찾아다녔어요. 옛날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미연이 어디 사는지 아니? 글쎄, 연락 끊은 지 오래됐어. 회사도 찾아갔어요. 김미연이라는 사람 여기 다니나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2개의 접시를 놓았어요. 혹시나 오면 이웃들이 물었어요. 할머니, 누구 기다려요? 딸이요. 딸, 어디 사는데요? 모르겠어요. 30년 전에 나간 후로. 이웃들은 안타까워했어요. 15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미연이를 돌려주세요. 매일 기도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20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썼어요. 받는 사람 주소가 없는 편지. 미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틀렸어.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엄마 생각만 강요했어. 돌아와 줘.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편지는 서랍에 쌓여갔어요. 읽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25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건강이 나빠졌어요. 당뇨, 고혈압. 미연아, 엄마 죽기 전에 한 번만 보자.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30년이 됐어요. 올해 크리스마스였어요.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아마 이게 마지막 크리스마스일 거야. 건강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미연아, 엄마 용서해줘.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처럼 2개의 접시를 놓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딸을 보여주세요. 7시 30분. 똑똑똑.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서 있었어요. 52세가 된 딸 미연이가. 엄마? 할머니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만 흘렀어요. 미연아. 엄마. 저예요. 딸도 울고 있었어요. 2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들어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앉아. 앉아. 할머니는 딸을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2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딸은 그걸 보고 또 울었어요. 엄마, 매년 이렇게? 응. 내가 올까봐.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2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30년의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늙었고 딸도 중년이 됐어요. 엄마, 많이 늙으셨네요. 너도 많이 변했구나.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반대하셨던 준호 오빠요. 할머니는 긴장했어요. 응.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뭐? 결혼하고 5년 만에 이혼했어요. 할머니는 숨을 멈췄어요. 그 사람. 도박을 했어요. 빚도 많았고. 미연아. 엄마가 막으려고 한 이유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딸이 울었어요. 엄마가 날 사랑해서 그런 거였는데. 난 엄마를 원망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틀렸어. 엄마가 너무 강압적이었어.
아니에요. 엄마는 날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내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미연아, 왜 이제야 왔어? 엄마, 사실은요. 딸이 말을 이었어요. 전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근데 창피했어요. 엄마 말을 안 듣고 나간 게, 그리고 이혼까지 하고. 바보야. 그게 뭐가 창피해. 그리고 엄마가 절 용서 안 하실까봐 무서웠어요. 미련아. 할머니가 딸을 꼭 안았어요. 엄마는 널 용서한다는 생각도 안 했어. 엄마가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엄마. 그런데 미연아. 어떻게 엄마를 찾았어? 엄마. 사실은요. 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병원 진단서였어요. 할머니는 불안해졌어요. 이게 뭐니? 엄마. 제가 췌장암이에요. 뭐?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사기예요. 6개월 시한부래요. 안 돼. 안 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엄마를 꼭 봐야 했어요. 미연아. 30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왜 그때 엄마한테 화해하지 못했을까? 딸이 울었어요. 병 선고받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돈도 자존심도 다 필요 없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딸을 꼭 안았어요. 치료해. 우리 치료하자. 엄마,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안 늦었어. 기적은 있어. 엄마가 기도할게. 하나님한테 빌게. 제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 찾는데 3개월 걸렸어요. 응? 엄마 주소를 몰랐어요. 우리 이사 갔잖아요. 아, 그랬구나. 동사무소도 가보고 옛날 이웃들도 찾아다니고. 고생했구나. 엄마, 혹시 모르니까 물어볼게요. 응? 아빠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15년 전이야. 15년 전이요? 딸은 충격받았어요. 아빠가 그렇게 오래전에? 응.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 엄마, 아빠 마지막에 저보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어. 왜 안 불러주셨어요? 미연아. 엄마가 내 전화번호를 주소를 몰랐어. 딸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빠를 못 봤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할머니도 함께 울었어요.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자존심 버리고 먼저 찾아갔어야 했어. 아니에요. 제가 나간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탓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누구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다음 날부터 딸은 할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엄마, 제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좋은데. 딸은 매일 아침 할머니와 아침을 먹었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응, 내가 좋아하던 콩나물국이야. 30년 전 맛 그대로네요. 엄마가 기억하고 있었어. 딸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어릴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응, 잘 기억이 안 나요. 30년이 너무 오래됐어요. 할머니는 웃었어요. 너 5살 때 말이야. 할머니는 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엄마, 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너 정말 귀여웠어. 두 사람은 웃고 울고를 반복했어요. 2주가 지났어요. 딸의 상태가 나빠졌어요. 엄마, 오늘은 좀 힘들어요. 그래, 누워있어.
할머니는 딸의 이마를 닦아줬어요. 30년 전 딸이 아플 때처럼. 엄마, 저 어릴 때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죠? 응. 내가 아프면 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엄마, 지금도요? 응. 엄마가 대신 아프고 싶어. 딸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죽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들어주세요. 제가 죽으면 아빠 옆에 묻어주세요. 미연아.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써주세요. 사랑하는 딸, 엄마를 용서해주세요가 아니라. 딸이 웃었어요. 사랑하는 딸, 엄마 사랑해요라고요. 할머니는 울었어요. 너, 정말. 엄마, 전 이제 후회 없어요. 엄마를 만났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크리스마스가 다시 왔어요.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크리스마스네요. 응. 우리 작년엔 떨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함께 있네. 엄마, 제 소원 들어주실래요? 뭐든지. 우리 사진 찍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그래. 그러자. 이웃이 와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할머니와 딸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예쁘게 나왔어요. 딸이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엄마, 이 사진 제 영정 사진으로 써주세요. 미연아. 농담이에요. 엄마, 울지 마세요. 하지만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새해가 지나고 1월이 됐어요. 딸은 점점 약해졌어요. 엄마,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미연아, 조금만 버텨. 엄마, 후회 없어요. 엄마랑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어느 날 아침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사과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엄마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요. 무슨 소리야? 30년 전에 제 친구들. 엄마 욕했던 사람들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전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친구들한테. 딸은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었어. 내가 철이 없었어.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미연아. 이모님 죄송해요. 그때 이모님 욕했어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딸은 또 말했어요. 엄마, 제가 쓴 편지 읽어줄게요. 편지? 네, 제가 30년 동안 쓴 거예요. 딸도 매년 편지를 썼대요. 엄마한테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엄마, 오늘 또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어요. 엄마가 절 미워할까봐. 미연이가. 할머니도 자기가 쓴 편지를 보여줬어요. 둘은 서로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네. 그쵸? 둘 다 보고 싶으면서. 2월이 됐어요. 딸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시간인 것 같아요. 미연아. 엄마,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응.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엄마 다음 생에는 꼭 엄마 딸로 태어날게요. 응. 엄마도 너 엄마 할게. 그때는 싸우지 말아요. 응. 안 싸울게. 엄마. 고마웠어요. 그날 밤 딸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엄마 품에서. 할머니는 딸을 안고 울었어요. 미연아. 미연아. 하지만 딸은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30년 만에 엄마를 만났고 3개월을 함께 보냈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후회 없이 떠났어요. 장례식 날 많은 사람이 왔어요. 딸의 친구들, 이웃들, 교회 사람들. 할머니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크리스마스에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엄마와 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저 사진 보세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30년 만에 만났대요. 그래도 마지막에 함께 있어서 다행이에요. 장례식 후 할머니는 딸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에게 마이너스 제가 죽은 후에 읽어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는 건 제가 엄마 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슬퍼하지 마세요. 전 정말 행복했어요. 마지막 3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3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마지막에 엄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잘못 없어요.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실수하는 인간. 엄마, 이제 행복하세요. 제가 하늘에서 지켜볼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딸은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단 하루도. 항상 사랑했어요. 엄마의 딸 미연이가.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고마워, 미연아. 여러분, 김명자 할머니 이야기 어떠셨나요? 할머니는 지금도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2개의 접시를 놓으세요. 하나는 자신의 것,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딸의 것. 미연아, 엄마 여기 있어. 보고 싶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30년은 길었지만 마지막 3개월은 영원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가족 화해의 지혜 8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존심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할머니와 딸 모두 자존심 때문에 30년을 잃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30년을 빼앗아갔어요. 통계에 따르면 가족과 연락 끊은 사람의 78%가 자존심 때문, 그중 92%가 먼저 연락할 걸 후회. 자존심 vs 사랑, 항상 사랑을 선택하세요. 둘째,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연락해야지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떠났고 딸은 병들었어요. 골든타임. 가족 갈등 후 3년 이내 화해율 65%, 5년 이상 지나면 화해율 23%, 10년 이상 화해율 8%. 시간이 지날수록 화해는 어려워집니다. 지금 연락하세요. 셋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딸은 30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 원망이 딸 자신을 아프게 했어요. 용서하고 나니 평화로웠대요. 용서의 효과. 스트레스 감소, 우울증 완화, 신체 건강 개선, 마음의 평화.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넷째, 부모의 충고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딸은 30년 후에야 깨달았어요. 엄마의 반대가 사랑이었다는 걸. 부모의 말이 잔소리로 들릴 때 일단 듣고 생각해보기. 경험에서 나온 조언임을 인정하기. 선택은 내가 하되 존중은 하기. 부모님 말씀, 인생 선배의 조언. 다섯째,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이런 생각이 가족을 멀어지게 해요. 먼저 연락하는 건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거예요. 굴복이 아니라 용기예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후회는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30년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남은 3개월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어요. 미래는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보다 지금 이렇게 하자가 중요합니다. 일곱째, 가족은 언제나 가족입니다. 30년이 지나도 할머니는 딸을 기다렸어요.
30년이 지나도 딸은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가족의 힘. 피는 물보다 진해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덟째,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할머니와 딸은 마지막 3개월 동안 매일 사랑해라고 말했대요. 30년 동안 못한 말을. 사랑 표현의 힘. 관계를 회복시켜요. 마음을 치유해요. 후회를 줄여요. 사랑에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요, 연락 끊고 지내는 가족이 있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신 후에 바로 전화하세요. 문자하세요. 편지 쓰세요. 나중에는 너무 늦을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기적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말하세요. 사랑해라고.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